금융 규제로 부동산 폭락은 올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머릿속에 새겨 넣으셨을 것입니다. 금융 규제로 폭락이 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아주 소모적인 행동인 점 잘 아실 겁니다. 제 멤버십 가입은 구독 옆 가입 버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전용 라이브 방송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에 진행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일른 조세입니다. 수많은 한학론자들은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아파트를 예로 들며 과거의 집값이 이만큼 하락했다는 말을 할 뿐 바닥을 찍고 얼마나 상승했는지는 전혀 거론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당연히 본인의 주장에 전혀 유리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정말 파렴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적 관점에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저는 상승과 하락에 대해 모두 이야기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귀를 열고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부동산 시장을 보다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생업에 전념하시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제 시간을 쪼개 여러분들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저는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도 제 영상을 2번씩 보신다면 아무 근거도 없이 입만 나불대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점 잘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음마아파트를 잠시 예로 들자면 2008년 리먼 쇼크 이후 3년 6개월 동안 하락을 하였습니다. 12억에서 8억대로 가격이 거의 30%나 빠지게 되었는데요. 금융위기도 있었지만 이때는 판교 등 2기 신도시 입주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상보다 집값 하락은 크게 있었기도 합니다. 판교는 강남과 가장 가까운 데다 3만 세대의 공급이 있었기 때문에 강남 집값에 작용한 충격이 컸다는 거죠. 음마아파트는 리먼 쇼크 시점에 재건축이 한 30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2008년 말부터 2009년 중순까지 재건축 이슈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은 가격 급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건축 이슈가 터졌을지라도 집값은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폭락이 드는 금융위기, 2기 신도시 입주 물량, 재건축 진행 난항 등 여러 이유를 들며 그때 그 시절 가격 하락 배경에 대한 설명은 아주 잘합니다. 감탄할 정도이니까요. 그런데 현 시점 들어서 또다시 대치음마 등 이 재건축 아파트의 폭락에 대해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은 오세훈 시장 당선이 재건축을 빠르게 진행할 거라고 예상들 하셨는지 강남, 목동 등 재건축 단지 위주로 폭등을 해버렸는데요. 그런데 폭락이들은 과거처럼 금융위기, 신도시 입주 물량, 재건축 진행 난항 이러한 근거로 또다시 폭락을 주장하고 싶어도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제 회복, 3기 신도시는 25년부터나 본 청약이 진행될 거라는 점, 이미 43년 차인 음마아파트는 비록 추진이 단계지만 재건축 가능성은 과거에 비해 더 높아졌다는 점, 그래서 그들이 폭락을 주장하고 싶어도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기에 그들이 폭락의 근거로 삼는 것은 이제 금리 인상 뿐입니다. 바젤3, DSR 규제 등 이 금융 규제 때문에 폭락이 온다는 거죠. 제 영상을 즐겨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는 금융 규제로 부동산 폭락은 올 수 없다는 점을 이제 머릿속에 새겨 넣으셨을 것입니다. 금융 규제로 폭락이 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아주 소모적인 행동인 점 잘 아실 겁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금융 규제가 잘 작동되게 하려면 일정 기간 내 무조건 팔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많이 내놔야 하고, 매수자들이 금융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해야지만 공급은 많아지지만 수요는 감소했기에 집값 하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거 집값 하락이 있었을 때는 대규모 입주 물량이 수반되었다는 사실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입주 물량이 없다면 폭락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역사적 통계에서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입니다. 음마가 또 폭락한다고요? 물론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초 설계가 되지도 않았다면 순투자 수요만 있으니 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조합 설립 전 실거주 2년을 채우려는 소유자들이 대치음마에 전입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과거처럼 재건축이 쉽게 진행되지 않을 거라는 실망 매물 다수 출회에 따른 하락 리스크는 상당히 줄어들었다 라는 의미와도 같다는 거죠. 등록 임대사업 기간이 만료된 주택에 대해 6개월 내 팔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를 때리겠다며 매물 유도를 하려고 하는 현 정책을 보면 규제 지역에 있는 수도권 재건축 단지에 2년의 거주 의무 요건을 부여한 건 정말 정책적 미스매칭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판교처럼 강남 인근에 대규모 입주 물량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강남 집값 폭락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2020년 수많은 전문가들께서 2021년 서울지가 떨어진다고 전망을 했건만, 비록 비전문가이지만 저는 2021년 한 해만큼은 서울지가 그래도 오른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유튜브에 올린 영상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검증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2021년 한 해만큼은 오른다고 했지 2022년에도 오른다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2022년 3월 대선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양도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이 나오게 된다면 집값은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된 내용은 집값은 폭락할 것이다 가 아닌 집값은 폭락해야만 한다 라고 확증 편향적인 폭락이들의 말은 걸러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날씨가 워낙 좋아서 수박 농사가 아주 잘 되면 시장에 당도가 높은 수박이 아주 많이 나오니 수박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소비자들은 맛 좋은 수박을 아주 싸게 살 수 있으니, 그리고 내가 수박을 비교하고 고를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이 집 저 집 수박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수박 장수들은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아파트가 많이 나오게 되고 소비자들이 고를 수 있는 옵션과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입주 물량이 없다면 하락은 없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확증 편향된 폭락론을 필터링 하기 위해서 기본적 가치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